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배변의 간호수행 마지막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정상 배변 유지 및 정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죠. 규칙적인 배변 습관, 그리고 적절한 음식과 수분 섭취, 정기적인 운동 등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변 장애 대상자에 대한 간호중재를 공부할 것인데요. 크게 변비, 분변 매복, 설사, 변실금, 고창, 장루관리로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6가지 배변 장애가 있는 대상자가 각각 어떻게 다르며 또는 어떻게 공통적으로 같은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별하여 학습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변비 대상자 간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정상 배변의 유지 및 정진인데요. 이를 위해서 변비이기 때문에 고섬유 시기와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분은 하루 2000에서 3000ml로 섭취를 하고요. 고섬유 시기로서 과일, 채소, 곡류 중에서도 통곡류, 그죠? 그 다음에 빵도 통곡물 등을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분 섭취가 필요할 경우에는 주스, 달달한 것, 이런 것보다는 물을 선택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과일 주스, 뜨거운 음료, 커피, 차 등은 이뇨 효과가 있으므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음식이나 수분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완화제 또는 하제를 사용하여야 되는데요. 완화제는 작용이 느리고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약인 것에 비해서 하제는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설사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장 운동을 정진시키고 대변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변비 시 또는 장훈련 시 방사선 검사나 내시경 검사 등의 진단 검사 전이나 외과적 수술 전에 장을 완전히 비울 목적, 이것을 장중비라고 하는데요. 장중비 시에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완하제 또는 하제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 형성 하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내의 수분이나 가스, 덩어리의 부피를 증가해서 연동운동을 자극하여 배변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제를 먹을 때는 충분한 수분 공급이 아주 중요합니다. 24시간, 복용 후 24시간 이내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갑작스런 심한 복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장협착이 의심되는 환자나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환자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실로이드라는 약제가 있는데요. 이 약제는 컵에다가 이 약제를 부은 후에 놔두면 컵을 뒤집으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피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섭취한 후에 원활한 대변을 보게 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에 대변 연화제입니다. 이것은 습윤 제제인 거죠. 분변 속으로 물과 지방이 침투되어져서 장내의 수분 흡수가 억제되어져서 대변을 크고 부드럽게 하는 작용입니다. 즉, 지방이 침투되어져 있기 때문에
2개 내 상성 환자 등 발사법법 금기 대상자에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방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수분뿐만 아니라 지방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액체 바셀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윤활제, 루브리칸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장내에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쉽게 통과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8시간 이내에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대변 내에서 이 변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빨리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액체 형태이고요. 문제는 흡인을 할 경우에는 미네랄 오일 이죠, 그죠? 광유로 되어져 있고 어쨌든 오일이기 때문에 기도 흡입 시에 폐는 수분을 좋아하고 지방에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폐렴, 흡임성 폐렴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기도 흡인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자극제입니다. 말 그대로 장점막이나 장벽의 신경말단을 자극해서 연동운동을 촉진합니다. 따라서 내용물이 빨리 지나가도록 하고 있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대변 속에 포함된 수분이 통과하여서 수분의 재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즉 약간 많이 묽은 형태의 대변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속한 효과 때문에 가장 남용이 되는 하제이고요. 따라서 가다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대장이 장훈련을 하지 않은 변비를 초래하고 있고 비타민 D나 칼슘 흡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옛날 우리나라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했던 피마자유 캐스터 오일이 있고요. 약재로는 비사코딜, 들코락스라고 TV에서 선전도 하는 약인데요. 이 약들이 있습니다. 워낙 신속한 효과이기 때문에 오래 복용을 하다 보면 특히 노인들 경우에 오히려 더 심한 변비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식염성 삼투제입니다. 이것은 장에서 흡수되지 않는 수용성 염이죠, 그죠? 그래서 식염성이기 때문에 소금물하고 비슷한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수산화 마그네슘이나 인산 나트륨 등입니다. 이것은 장 안에 소금 등이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내 수분량을 증가시켜서 장 내용물을 묽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빠른데요. 따라서 신속한 장 청소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수산화 마그네슘 또는 인산, 나트륨 등 전해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해질 불균형의 위험성이 생기고요. 따라서 신장질환자나 신부전 환자한테는 절대 써서는 안 되고 수분 전해질 불균형에 초래할 수 있는 노인에게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약 형태의 하제를 사용할 때는 항문에 삽입하기 때문에 장갑을 착용하고 하제의 끝에 윤활제를 바른 후 내 항문 관략근에 삽입합니다. 이는 항문이 있다면 왜 항문 관략근이 있고요. 좀 더 안쪽에 내 항문 관략근이 있죠. 여러분이 1학기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장벽을 따라서 삽입을 해야 되고 대변의 한가운데 삽입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7.5에서 10cm 정도 삽입을 하여야 내 항문 관략근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삽입 전에 대상자에게
입으로 호흡하도록 해서 항문 관략근이 이완되는 것이 좋고요. 삽입 후에 30분 후 효과가 나타내기 때문에 배변 시간 30분 전이나 집단 운동 발생 30분 전 삽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변비 대상자 간호 중에서 관장도 있습니다. 관장은 항문을 통해서 직장이나 S장 결장으로 용액을 주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삽입하는 용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장을 부풀리고 장점막을 자극해서 연동운동을 촉진하는데요. 목적은 대변이나 가스를 제거해서 장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관장의 주요 목적에 따라서 청결관장이 있고요. 또 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한 정체관장이 있고 청결관장에서 실패할 경우 손으로 파낸다는 용수관장이 있습니다. 먼저 청결관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청결관장은 결장 내에 분변을 제거하는 관장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변비나 분변 매복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또한 수술이나 분만 동안 분변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장 준비를 위해서 관장을 합니다. 그 외에 검사 중에 시야 확보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장 훈련 중에 대변을 배출시킴으로써 정상 장 기능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청결관장에 사용하는 용액은 수돗물, 생리식염수, 비누용액, 글리세린, 그 외에 고장액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액의 종류에 따라 주입량이 상이한데요. 보통 성인의 경우에는 500ml에서 1000, 유아는 150에서 250ml입니다. 고장액은 장내 수분을 끌어들여서 배변 반사를 자극을 하게 되는데요. 염분 보여에 문제가 되는 대상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정체관장은 관장액이 장시간 장내에 머무르는 목적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름 정체관장이 있는데요. 대변과 장의 점막을 미끄럽게 해서 배변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성인일 경우에는 150에서 200ml의 용액을 투여합니다. 앞서 정체관장은 장을 짧은 시간에 용액을 다량으로 넣어서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정체관장은 장시간 오랫동안 장내에 머무르게 하는 게 목적이므로 너무 많은 양을 하면 대변이 새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적은 용량을 사용한다는 거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풍관장이 있습니다. 바람이죠, 그죠? 그래서 가스 방출을 위해서 사용할 때를 구풍관장이라 하고요. 정체관장 중에서 목적에 따라서 투약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물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관장이죠. 그래서 고칼륨 혈증이 있을 경우에는 칼리메이트라는 약을 믹싱하여 관장을 합니다. 또는 장 수술을 하는데 장내에 있는 세균이 다른 곳으로 이소 감염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장내 세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네오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관장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간성 혼수를 교정하기 위해서 락툴로즈라는 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정체관장 중에서도 투약관장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생충을 없애기 위한 구충관장이 있고요. 액체와 영양분을 직장으로 주입하는 영양관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요사이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가능하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여러 번 나왔던
용수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핑거 NMI죠. 손가락을 이용해서 변을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변 중에서도 분변 매복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손톱으로 직장벽이나 외항문 관략관에 손상을 주어서 통증이나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한 직장 내에 신경을 건드려서 부정맥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는 의사의 처방을 반드시 받아서 용수관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관장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액은 무엇보다도 뜨겁거나 차가우면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 신체보다 약간 따뜻한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37.7에서 40.5도 그죠? 거의 체온에 가까운 또는 체온보다 살짝 높은 정도가 적당하고요. 특징적인 관장의 자세는 심즈 체이입니다. 심즈 체이는 라테랄로 누운 상태에서 위에 다리를 좀 더 앞쪽으로 기울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삽입 길이는 튜브의 끝을 대상자의 배꼽을 향한 후에 5 내지 10cm 정도 삽입을 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관장 용액을 주입할 경우에 환자가 복통을 일으키거나 경련을 일으킨다면 주입을 잠시 멈춘 후 다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입을 하거나 또는 중단을 하든지 결정을 하여야 됩니다. 관장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장액을 주입한 후에 복부 팽만감은 정상적인 소견이라는 걸 꼭 설명을 드리고요. 관장을 주입한 후에는 바로 화장실에 가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10 내지 15분 동안 참도록 하거나 아니면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은 후에 배변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처음에 대변이 나온 후 2차 대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대변을 보고 나면 반드시 본 대변에 대해서 양상 등을 물어야 되는데요. 그때 양이 많지 않다고 하면 조금 후에 1시간 이내에 다시 한번 배변을 볼 수 있음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배변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변 훈련은 만성변비나 분변 매복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정상 배변을 보지 않아 즉 이 대변 변이를 억제하여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대상자의 배변 습관이나 정상 배변 촉진하는 요인 또는 방해 요인을 파악해서 일상적인 정상 배변 형태로 가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비이므로 평상시보다 물을 많이 먹도록 하고 섬유질 섭취를 증가시킵니다. 평소에 배변 시간 전에 따뜻한 음료를 섭취하거나 운동량을 증가하는 계획을 합니다. 2, 3주 동안 시행해야 되는 내용으로는 배변 시간 30분 전에 하제를 투여하고요. 변이를 느끼면 화장실에 가도록 도와주거나 변기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배변 시 프라이버시를 반드시 제공을 하고요. 배변 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을 하고 배변 자세를 유지시키도록 하고 성패와 상관없이 대상자를 격려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변 매복 대상자입니다. 분변
복 대상자는 처음에 기름정체 관장을 해야 되겠죠. 기름정체 관장은 대변 바깥에 기름을 둘러서 수분이 소실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내지 4시간 후에 배출 관장을 시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안 된다면 추가적으로 하제를 투여하거나 다시 배출 관장을 시행을 합니다. 이런 여러 번의 시행에서도 실패를 한다면 손으로 파는 용수 관장을 시행하여야 됩니다. 다음으로 설사 대상자 간호입니다. 상대적으로 수분의 양이 많죠. 그래서 음식 섭취에 주의를 하여야 되는데요. 특히 설사 원인이 되는 음식이 뭔지 확인을 하고 자극이 적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위장관에 아직까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과일이나 생야채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분 전해질의 불균형이 이룰 수 있으므로 보리차나 물, 맑은 국 등으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야 되고요. 필요시에는 비경부적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야 됩니다. 즉 정맥 주사로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노인이나 영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사 환자에게는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을 써야 되는데요. 이를 지사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장의 운동성을 감소시키는 약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오피연, 아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요 사이에는 이 약을 잘 쓰지 않고요. 로페라마이드라는 약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 내용물의 흡수 또는 장 내용물을 부드럽게 하는 칼리펙신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위장의 분비를 감소시키거나 세균, 바이러스 등등을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비스무스 서브살리실레이트라는 약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량의 아픈 제제는 우리의 위장관, 우리의 대사 기능을 모두 다 좀 다운시키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지사제이지만 그 사이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경우는요. 급성 설사 환자의 경우에는 원인균 발생 시까지는 지사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사제를 사용을 해서 균을 설사를 하지 않게 되면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을 경우가 있죠. 특히나 원인균이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또 항생제를 처방해서도 안 되겠죠. 심한 설사가 있을 경우에는 진정제나 항경련제 등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사 환자에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피부 간호가 있는데요. 잦은 설사로 인해서 항문과 엉덩이 부위에 반복적인 자극이 있어 피부가 헐 경우가 있습니다. 심하면 교양까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따뜻한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고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복과 침구가 항상 청결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건조한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변실금 대상자 간호입니다. 변실금은 가스나 변이 일부 또는 완전히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였죠. 그래서 대상자에게는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고 때로는 사회적 격리감이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발생했다면 의복을 깨끗이 교환하고 쉽게 씻을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잦은 변실검으로 인하여 피부 손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와 마찬가지로 청결, 건조, 피부 보호, 연고 적용 등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고창 대상자 간호입니다. 고창은 가스가 많이 나오는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 형성 음식을 제한해야 되고요. 운동을 권장하거나 자세를 교정하여서 빨리 가스가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스를 제거하는 관장을 우리가 구풍 관장이라 했죠. 또는 관장을 하지 않고 직장관만 삽입을 해도 가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직장관은 성인일 경우에는 22에서 30프렌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동일 경우에는 14에서 18프렌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이긴 하지만 둔부에 반드시 방수 패드를 깔고요. 장갑을 착용한 후에 직장관에 윤활제를 바르고 마찬가지로 삽입할 때에 긴장을 풀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를 내세요 한 다음 항문을 카테타를 삽입을 합니다. 직장관 끝을 물이 담긴 용기에 담가서 공기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삽입을 해야 될 경우에는 반창고로 허벅지에 카테타를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30분 이상 경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루 관리도 있습니다. 장루는 여러 가지 장전환술에 관계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해장류에 생긴 것인지 상행결장류에 생긴 것인지 트랜스버스 결장류에 생긴 것인지 하행 또는 S자 결장류에 생긴 것인지에 따라서 대변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 장루 관리는 축적된 변을 비우고 장루 주변 피부를 관리하고 부착기구를 교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장루는 아까 스토마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원래 점막이 있기 때문에 이 피부도 아주 부드러워야 되죠. 그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소독을 해야 되고요. 주변에 있는 부착기구는 보통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한 후에 완전히 떼어내고 피부에 점액이나 내용물이 새어서 이상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 후 깨끗이 피부를 닦고 다시 새로운 기구를 교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이게 대변 주머니인데요. 여기 불투명한 것이 있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투명한 것이 있죠. 대체로 장루 전환술을 하여 초기 단계이면은 혈액도 나올 수가 있고 상처의 암음 정도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투명한 색깔로 해서 상태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정한 대변 패턴 그리고 상처가 정상적으로 아문 후에는 환자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환자에게 좀 더 이미지 타격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불투명한 피부 색깔의 장루 주머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루를 교환할 때는 자기에 맞는 사이즈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장루 크기를 측정하는 종이 자에는 다양한 장루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맞는 장루 모양으로 만든 후에 거기에 맞는 피부 보호판을 오리고요. 그 다음에 접착제를 벗긴 후에 장루와 피부가 잘 붙도록 하는 장루 페이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른 후에 피부에다가 부착시키는 것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원피스형이라는 것은요, 이 과정이 두 개가
같이 돼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런 것을 원피스형이라 하고 투피스형은 피부 보호제를 따로 바른 후에 이 옆에 있는 쪽에 다시 주머니를 새로 부착하는 것, 즉 뗐다 피부 보호판과 주머니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경우는 잦은 대변을 교환해야 될 경우가 사용을 하고요. 조금 안정적인 사람들은 이런 원피스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루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장루 안에 대변이나 기타 찌꺼기 등이 있을 수가 있으므로 세척액을 주입을 해서 연동운동을 자극하여 남아있는 대변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장루 세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냄새 그리고 찌꺼기 등등을 조절하고요. 또한 규칙적인 배변 조절 기능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변비를 예방해서 복압 상승으로 인해서 장루가 탈출하거나 탈장이 되는 경우를 예방을 하는데요. 대체로 보면 화장실에서 본인이 장루 주머니 안쪽을 변기에다가 넣은 후에 세척액을 넣어서 세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변 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 그 문제에 맞는 간호중재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간호 목표와 맞추어서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못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간호평가의 단계에 해당이 되겠죠. 긴 내용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환자의 정상과 이에 따른 중재로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변 매복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구풍관장의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지금 예시는 구풍관장으로 나왔지만 여러분이 다양한 관장의 종류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관장 과정 중 옳은 것은?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실습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